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중개소 거시기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먼저 시민들의 민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전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200대 밖에 할당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정책과도 역행하고 어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빠르게 친환경차로 바꾸어가는 과정일 거고 올해가 전기차 캐즘이 붕괴되는 시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대수 설정이 정말 황당하네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지원 대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옥류길이라 한경류와 가까워 경기전 주변 관광지와는 거리가 먼 편이지요. 한옥마을 관광객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에 주차선을 만들어 놓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한옥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세대당 한 대의 주차권이 발행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타지에서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비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시골 마을에도 공용 주차장이 있고 아파트에도 방문객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고향 방문하는 가족들에 대한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댁을 갈 때마다 주차 문제로 너무 기분이 상합니다. 왜 전국에서 다 지원하는 지원금, 전주시만 안 하나요? 진짜 너무합니다. 네 참, 전국에서 지원이라고 쓰레기 봉투만 딸랑 주는 곳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뿐일 듯. 다른 지역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음. 전북에서 출산율 꼴등 0.6. 임실 진안 김제 순창의 반토막. 어디는 조리원 비용도 보태주고 애기 낳았다고 상여금에 그런 거 다 바라지도 않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줘요 좀. 좌우지간 전주시 도로가 벌집처럼 파인 곳 겁나게 많은지 아시는 분? 아고 벌써 타이어 빵구만 몇 번인지. 익산 군산만 가도 도로가 좋던데 파인 곳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 민생지원금 없는 전주시, 그럼 도로라도 즉각 보수해주세요. 관계자분들 꼭 개선해주세요. 월드컵 경기장 잔디 열선 좀 설치합시다 좀. 제가 몇 년 전부터 전주 신축 야구장 관람석 규모 8,000석은 너무 작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올림픽 유치를 하셨네요. 최소 만석 최대 2만석 규모로 프로야구단 유치도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기야 KCC 이지스랑 전북 현대모터스한테 하는 거 보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슬로우시티 전주시의 행정에 감명받았고 젊은 2030 세대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전주시 인구 50만 붕괴는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전주시 거주자 하남이 많은데 완주군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주 사람들 출퇴근을 거의 전주로 하는데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민원들 들어봤는데 실제로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들이라고 합니다. 다소 적나라한 표현들도 좀 귀에 들리는데요. 자,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은 시민들이 직접 남긴 진짜 민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이세요. 자,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BTV 유철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노현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전 오늘 거의 전주시 대변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분이 네. 안 오셨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주시에 올라온 민원들 앞서 잠깐 AI 목소리로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뭐 그 김노현 작가 네. 특정 분야 이게 반복되는 민원들이 좀 있다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 원고 쓰고 저희 아이템 정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로 전주시청 이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인데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민원이어서 사실 이제 들려드린 것도 공개돼 있는 거라서 들려드린 것인데 여기 내용에 조금 한 3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띄는 지점들, 그러니까 도로 관련해서 뭐 도로 파임, 요즘에 워낙 싱크홀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고 주차 문제 당연히 있었고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전기차 보조금 문제였고요. 그리고 네. 그 와중에 좀 논란이 있었던 왜 우리 지역만 민생회복 지원금을 안 주냐 했던 전주시만 왜 안 주냐 다른 지역은 다 50만 원, 30만 원씩 주는데 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또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지금 이제 들려드린 내용 안에서 오늘 하나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자, 하나씩 보죠. 먼저 눈에 띄는 게 전기차 보조금 문제예요. 네. 전기차 보조금 황당하다. 저도 이제 그 시청 누리집에 있는 자유 게시판 저 기자다 보니까 자주 네. 들어가 봅니다.
한동안 한참 뜨거웠던 이슈가 이게 보조금, 음. 네, 전기차 보조금 문제였는데요. 이게 아마 올해 초에 전주시 의회 김윤철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기사화되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졌는데요. 네. 당시에 김 의원이 관련해서 공개 지적을 했는데 전주시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는 1,875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50대 수준으로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1,800여 대에서 200여 대.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기 승용차잖아요. 근데 네. 전기 화물차도 따로 있습니다. 음.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도 지난해 314대에서 올해 40대 정도로 감소했다라고 지적했고요. 자, 김 의원은 당시에 환경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시대적 책무라면서 추경 편성을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통계치가 맞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비율로 이게 떨어졌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빨리 마감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적은 대수만 지원을 해주니까 마감도 너무 빨리 마감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이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그래서 민원 게시판에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게시판에 쓴 거는 사실은 게시판 쓰려면 찾아와서 뭐 로그인해서 뭔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쓴 거 이외에도 아마 많은 민원이 더 전화상에 민원이든 뭐 찾아갔든 여러 사람들 민원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전기차 보조금 대수가 이제 1,800여 대에서 250대 수준으로 네.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의원의 지적도 있었는데 네네. 실제 이게 이제 팩트 체크는 좀 가능합니까? 네네. 네. 뭐냐면요. 이게 일단은 연초가 되면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 단체인 전북 자치도에서 이제 지원 물량 각 시군에 배분할 지원 물량을 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전라북도가 계획한 전기차 지원 물량이요 8,509대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무려 3,300대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각 시군에 배정하는데 전주시에 배정된 전기승용차 지원 물량이 2,516대예요 올해. 네.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뭐 1년치가 완료된 건 아니고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내놓은 물량이 250대 물량이라는 거예요. 전주시 네네. 상반기 물량이.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전주시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낮아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예산 문제가 좀 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예산이 좀 펑크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리고 나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물량은 올 안에 채우겠다라고 이게 답변은 드는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주시에 배정된 물량이 한 2,500여 대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전주시는 250여 대를 책정한 건 맞는데 이건 네. 상반기 예산에 불과한 네네. 거다. 네. 하반기에 나머지를 채우겠다. 네. 예산이 네. 좀 어려우니 음. 상반기에 조금 한 250대 정도만 하고 네. 예산을 추후에 편성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책정해야 될 게 2,250여 그렇죠. 대인데 네네. 이게 가능하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능할지. 그때 가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예산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전주시 예산?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은 게 199억 원이고요. 도비로부터 받은 게 71억 원의 예산을 그 전기차로 받은 거예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는 167억 원을 확보해야 했는데 지금 현재 14억만 마련한 상황이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래서 부족한데. 14억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250대만 네.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니 이제 국비와 도비를 남아있는 돈을 이제 추경해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돈도 없으면 이것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전주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최근 전주시 그 자료 세출 현황을 봤어요. 중요해. 네, 예산을 좀 봤는데 2021년하고 2025년을 봤는데요. 현황을 보니 많은 그러니까 뭐 공공행정, 뭐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 보면 어느 부분은 조금 올랐고 어느 부분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는 국토 및 지역 개발. 네,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일단 개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네, 늘어났다라고 좀 봐지는 거고요. 그게 2021년에는 6.67%였다면 지금 현재는 전체 100% 예산 중에 10.27%가 개발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늘어났네요. 네, 예산은 재정은 똑같은데 많이 더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더 그쪽만 가면 다른 부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필요로 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하려면 167억이 필요한데 네. 지금 확보한 예산이 14억 그러면 네. 나머지 한 152억 원을 추경호를 통해서 편성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지금 문지연 처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주시 예산 규모 내에서 네. 과연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까 좀 네.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전주시에서는 그러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좀 봐달라. 도비하고 국비만 해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보겠다라는 게 전주시의 의견입니다.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니, 안 되죠. 이게 국도 12 다 매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12만 쑥 빼가지고 국도비만 내가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뭐 놓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많대요. 그런 예산들이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막 기억이 나진 않지만 시비가 없어서 도비와 국비가 날아간 예산이 좀 꽤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자, 그럼 이게 현황에 뭐야.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짚어봤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뭐 캐즘이라는 이야기도 잠깐 좀 나왔었고 네. 전기차가 처음 도입될 때에 비해서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 네. 실제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자체 특히 세금이 잘 안 갚히면서 또 지자체 예산 여력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한번 우리 패널분들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 네, 유철민 기자. 그러니까 전주시가 뭐 여러 면에서 인구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써야 될 돈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전주시만의 문제냐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출고 자녀 대수가 전주시처럼 200대 미만이거나 절반 이하인 지자체도 한 70여 곳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자체들은 특히 이제 보조금 접수가 조기에 다 마감됐기 때문에 전주시랑 비슷한 민원들이 있을 거다.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30여 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70여 곳 정도는 전주시하고 상황이 좀 네네네. 비슷하고, 네. 나머지 지역은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비교해서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냐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체장의 어떤 의지, 뭐 그 철학, 뭐 네. 그런 게 네.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좀 도입하겠다 우리 시에 네, 아니면 맞아요. 우리 도시에 그런 철학이 있으면 천안시처럼 천안시가 이번에 750대 정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차이가 꽤 있죠. 네.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재인 처장님이 뭐 여기서 하실 말씀 좀 아주 있을 것 많죠. 할 말이 많죠. 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에 수송이 거의 40%가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수송 분야, 그러니까 차량 내연기관차. 그래서 전주가 정말 탄소 중립으로 가는 도시로 가고 싶으면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뭔가 규제하거나 아니면 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전주시는 그나마 답을 좀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답?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도시보다 산단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건데 거기에 좀 예산을 치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다른데
의지가 어느 있느냐. 곳으로 갈 건가의 돈이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실제로 민원에 진짜로 올라온 게 전주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의지가 있나요? 친환경 도시를 만들 의지가 있나요? 이게 2025년 2월 20일에 올라온 전주시청 자유 게시판 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고 이 정도 감수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시장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네.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의지 자체가 부재하는 것인지 이건 좀 평가가 필요해 보이네요. 아까 네. 그 문 전 처장께서 잘 얘기하셨잖아요. 봐봐, 이게 데이터를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주시의 세출 예산은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해 봤더니 네. 개발의 10%가 네, 올라갔다. 맞아요. 이건 이제 네. 네. 단체장의 철학이 반영된 네, 거죠. 저도 반영됐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데이터를 말씀하셨어요. 전체 탄소 중립을 네. 위해서 전주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수송 분야가 40%를 차지한다. 음. 이거는 전주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송 분야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전기차 네. 보조금 지급이 네. 더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는 단체장의 철학의 문제. 다만 임상 공부가 없다고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전기차보다는 뭐 대중교통에 대한 마음이 더 네. 있긴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도 나름의 운동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피부에 더 와닿게 그렇게 느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다양하게 저변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더 마음을 써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네요. 네. 네. 전 세계적인 추세로 좀 보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그 소비가 그 확산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 각종 관련된 인프라들이 좀 늘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생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늘려가고 있는 네. 흐름과는 좀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역행하는 게 드네요. 좀 꽤 많습니다. 제가 봐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역행이 많아요. 아, 그래 오늘 큰 주제 역행인가요? 네. 민원 그러니까 시민들과 그게 참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환경 단체랑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전 지금 대통령이란 말이 맞나요? 역행하는 부분이 많았었고 이분도 참 역행을 전주시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주시 민원 내용 중에 잠깐 보니까요. 뭐 네. 전주시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 도시 아니냐. 맞아요. 그 얘기 그러면 있어요. 전주시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거일 텐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률이 높다는 것은 전기차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고 앞세울 만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앞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향후에 추경에서 좀 늘어날 가능성 이건 뭐 그거는 좀 모르죠. 그거는 네. 이제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튼 뭐 관계자는 일단은 자기는 추경을 편성해서 아무튼 목표 할당량은 채우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목표 할당량이라는 것은 전라북도가 네네. 책정한 네, 정도는 채우겠다. 근데 지금 네. 내년에도 지방선거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분발해 주시지 않을까요? 나름? 근데 추경에 들려야 될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많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요. 전주시가 향후에 좀 어떤 계획을 수립할지 좀 지켜보고 좀 정책이 수립되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민원으로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인데 김노현 작가. 일단 민원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나요? 전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2025년 올해예요. 3월 20일에 온 건데 제목 자체가 그냥 전주에서 애 낳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목이 네. 전주에서 애 낳지 낳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통렬하네.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은 그냥 직설적인 언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참다 본인이 글까지 쓴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전주시청 홈페이지 가서 쓴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쓰는지도 물론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유 게시판인지 어딘지 뭐 그 와중에 썼기 때문인지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쓰레기 봉투만 딸랑 주는 곳은 여기 전주시다. 다른 지역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다. 지원 너무 짜다.
시민들이 죄다 돈 끌어 모아서 뭐 내야 된다. 어쨌든 애를 낳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다른 지역과 막 비교를 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비교해서 할만하겠구나.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우리 허피디님한테 보내드릴 건데 네. 전주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적긴 하거든요. 실제로. 네. 지금 얼핏 봐도 예를 들면 어딥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일시금 플러스 분할금이긴 한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까지 해서 총 지원 금액이 5,700만 원이에요. 네. 예, 뭐 첫째 나면 200만 원, 뭐 다섯째 이상을 나면 2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시금 플러스 분할금이 있습니다. 네. 네, 전주시는 740만 원. 첫째 30, 둘째 50, 셋째 220만 원, 넷째 220, 다섯째 이상 220. 일시금 플러스 분할금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크죠.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세 자리 숫자로 끝나는 건 그냥 전주시뿐이고 다 네 자리 숫자입니다. 대부분 뭐 순창 4,760만 원 분할금으로 물론 돼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주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짜다라고 이분이 표현하신 게 맞구나라는 게 좀 와닿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민원 글 올라온 걸 보면 거의 매달 이 내용이 올라오거든요. 출산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같은 사람이 계속 올리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양씨, 소씨, 뭐 양땡땡, 소땡땡, 이땡땡, 박땡땡 이거 아무리 실명하기는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작성자 뭐 아니 뭐 꼭 실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아이디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땡도 있고 양땡도 있고 자땡도 있고 막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맘카페 8만 회원이 있는 거 회원인데 거기 보면 늘 올라오는 거고 지금은 네.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에요. 예, 엄마들이 그냥 일단 실제 통계상으로 전주시의 출산 장려금 지원금이 적다. 적다. 이것은 실제로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산 지원 정책은 뭐 현금 지원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네. 현재 좀 지적한 내용들은 장려금, 현금 지원. 맞아요. 네, 현금 지원 형태는 굉장히 적다. 왜냐면 워낙 다른 지자체랑 비교가 되니까. 네. 예. 자, 여기 이 즈음에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유철미 기자. 네네. 이제 실제 그러면 출산 장려금이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네네. 뭐 굳이 현금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전주시 출산율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 합계 출산율이 좀 약간 참담합니다. 뭐냐면 0.69명이거든요. 0.69요? 네, 0.69명인데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 전주시에 구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완산구, 덕진구 이렇게 있는데 구별로 비교해봐도 좀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완산구의 합계 출산율이요 0.60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낮은데 물론 지자체는 아닙니다. 가장 낮은데 이게 서울특별시가 얼마일 것 같아요? 0.58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덕진구는 0.7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0.69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전라북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입니다. 임실군이 1.27명이었고요. 다음이 1.27. 네, 다음이 진안군이 좀 아깝게 2등했는데 1.25명, 순창군 1.19명, 김제시 1.14명 순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주시가 0.69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죠? 네, 낮은 수치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광역 단위에 비하면 약간 뭐 높을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비슷한 규모의 시 중에서는 가장 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방금 얘기한 그 출산율 높은 지자체 중에 김제 얘기했는데 보니까 분할금으로 김제는 7,100만 원을 첫째 800, 둘째 1,300 막 이런 식이에요. 남원시보다 그러면 더 많네요. 그러네. 네네네. 어쨌든 그 시민들은 전주시의 출산 정책, 뭐 지원금을 대표로 꼽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게 너무 턱없이 적은 거 아니냐, 체감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인데 전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김노현 작가 혹시 관련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임공보관님의 부재로 열심히 또 말씀할 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틀리면 저도 모릅니다. 보도된 걸로 나옵니다. 첫째 여기 뭐
전주시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올해 출산 양육 돌봄 지원 사업 중 출산 장려금 첫째야 30, 둘째 50, 셋째 이상 100만 원, 양육비 월 10만 원 지급. 종량제 봉투 아까 이 쓰레기 봉투만 준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종량제 봉투라고 하죠. 10리터 100매 지원. 이거 진짜 주나 봐요. 예. 네. 저는 제 아이 낳았을 때는 다른 타 지자체에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거기에 살던 때라서 몰랐는데 어쨌든 예,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줍니다. 100매 10리터. 그리고 예비 부부, 신혼부부 건강 검진, 임신부 100일에 배우자 포함,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중요하죠. 임신부 구강 건강 관리 산후 우울증 검사, 친환경 기저귀 서비스 이용료 월 5만 원 지원,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다둥이 카드 등이라고 합니다. 일단 네. 뭐 출산 지원금 외에도 네. 여러 가지 뭔가 지원 다양한, 정책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체감 정도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런가 봐요. 네. 한때요. 네. 그 맘카페 같은 데서 전주시는 그 종량제 봉투밖에 안 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가짜 뉴스 같은 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주시에서도 그건 많이 주진 않지만 네. 그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한다. 네네. 다른 것도 지원해준다. 네. 이게 종량제 봉투 지원이라는 게 좀 너무 상징적으로 는 이게 것도 좀 있고. 아니 네. 종량제 봉투 저는 필요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야 되고 그 아이가 돈 들고. 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기저귀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전에는 기저귀가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가 됐었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음. 그냥 일반 종량 봉투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는 필요하다. 네. 네. 필요한데 다른 지역에서 워낙 현금 지원이 강하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그것과 좀 차별성이 없다 보니 차별성이 네. 차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드는 것 같아요. 앞서 김노인 작가가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네. 우리 이제 돈의 14개 시군만 네. 비교해도 전주시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네. 김제시 같은 경우에 뭐 7천여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요. 되는 현금 지원금이 네. 있고 남원시도 뭐 네. 5,700만 원? 네, 얼마입니까? 네, 그러네요. 네. 일시금 플러스 분할금으로 순창군도 5천만 원 4,760만 원 네. 가까운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출산율과 또 이런 지원 정책 이런 네.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좀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처장님 혹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통계 자료나 뭐 이런 내용들이? 통계 자료요? 통계 네. 자료는 그 출산율로만은 아니고 이제 예산 운용이 좀 쏠려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아까 지적해 주신 거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산은 뭐 어디 쏠려 있고 뭐 통계 자료 이런 것보다도 좀 뭔가 체감하는 정책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민원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정도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처럼 이것도 의지의 문제라고 하면 의지의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안 되나 싶은 인구 문제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여기서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실제 저도 지금 애 낳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 조리원에 있을 때 엄마들끼리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엄마는 진안군에다가 주소를 옮기면 예를 들면 주소 불법 이전을 하는 거죠. 옮기면 얼마를 준대. 그러니까 옮겼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이제 그 전주에서 아이를 넷째를 난다고 하니까 넷째 낳았으면 지금 다른 지역 같으면 얼마를 줬는데 아직도 여기다가 주소를 두고 있었냐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주소 불법인가 주소 이전이 어쨌든 뭔가 그런 편법을 야기시키는 위장 전입을 뭐 해서 한다고 하면 난 제가 얼핏 생각이 들기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전주시가 아니라 타 지역 같은 경우 좀 남는 거 얼른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것 봐라 전주시에서 내가 이거 못 받으면 나 타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서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얼핏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나? 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자료가 있어요? 네,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 재정 과제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가족 정책 지출 그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이 많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네, 뭐 100% 올라간다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여기서 들었어요.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가족 정책 지출 비중이 3% 이상인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3%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총 생산 대비 가족 정책 지출액 비중이 1.6%입니다. OECD 평균 회원국 평균이 2.29%거든요. 네. 한참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현금성 지출이 많으면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다. 제가 이거 이렇게 분석을 지금 하네요. 이 경향을 보인다는 말에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전에 아이 낳았을 때 순창에 살았었거든요. 한 네. 5년 동안. 네. 근데 그때 사실 놀랬던 거는 대부분 제 주변의 엄마들이 셋째 낳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순창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과 대화를 했던 게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셋째를 타다 이게 괜찮은 거 우리는 굉장히 둘째 낳고 셋째 낳는 걸 고민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길래 뭐지 왜 그럴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그 현금성 지원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지원도 있는 게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방과후를 해서 뭐 악기를 배우는 거 여기서는 다 전주시나 시내권에서는 다 그 사교육비 지출로 다 가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런 거를 학교 내에서 공교육 안에서 해결해 주는 점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철미 기자가 유 기자가 완주에 사는데 오늘 낮에 같이 밥 먹다가 놀란 건 영어 관련된 교육을 완주 어디요? 어디 센터에 가가지고 네.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재 육성 재단입니다. 전주는 그런 거 없거든요. 제가 모르나요? 청취자 여러분 없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등록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이 이렇게 큰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게 약간 공감이 가요. 네. 네. 자, 거침없는 시민 기사 알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은 이제 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민들의 민원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좀 소개드리고 있는데 지금 출산 지원금 물론 뭐 출산율의 문제가 단순히 현금 지원금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출산의 문제, 육아의 문제, 교육이라든지 또 전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자리 문제, 양질의 일자리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뭐 한켠에 이유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자체가 아이를 낳으면 함께 키워주겠다 좀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너무 좋죠. 지원 정책 속에서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가. 아까 이런 김노현 작가가 네.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뭐 마을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주시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냥 단순한 숫자 합계 출산율 말고 태어난 아이 숫자로 하면 전주시가 월등히 많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배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노현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아까 합계 출산율이 높았던 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보면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가 뭐 실제 사는 인구는 2만 명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100명 이하 수준이니까요.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전주시가 조금 더 좀 민감성을 발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다음번에는 좀 우리 임상훈 공부가 나오시면 이 출산율 정책, 출산 정책 관련해서 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임상훈 공부관도 뭐 결혼도 안 하신 분이야. 차라리 이제 갓 아이를 출산한 분을 아니 그 모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그 해당과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구든 한번 모셔서 사실 전주시 얘기 들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민원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게 뭐- 민원 지금 제가 마음 하고 급해. 싶은 아, 얘기가 그래요? 네. 있어요. 말씀하시죠. 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관광 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 네. 예산을 어떻게 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예산을 다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봐서 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좀 경향, 아까 말했던 그 경향만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거시기잖아요. 민원 네. 해결. 전주시는 민원 해결이 최하위라고 그때 들었잖아요. 가나, 다라, 마가 최하위예요. 근데 이번에 2024년도는 나를 받았어요. 네. 작년에는 마였어요. 음. 그게 이제 저희가 좋아졌다는 이거를 거죠? 시작한 네. 이유라고 저는 또 봐지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전주시가 그 전라북도 주관하는 2024년 기업이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6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네. 네. 전북 만들기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평가의 내용에 보니까 전주시는 일 기업 1공무원 전담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접수된 애로사항의 269건 중에 258건을 해결한 거예요. 네, 많이 해결했네요. 그리고 인허가 신속 처리, 아, 그다음에 공모 유치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시가 그 시민들의 민원보다는 기업의 민원을 더 적극 수용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다. 이렇게 좀 봐지고 시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전주시는 진짜 기업을 위한 도시를 근데 물론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도 생기고 시민들에게도 된다. 뭐 이러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은 전주 시민들은 정말 원하는 거는 소소한 그런 행복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 전기차 보조금 언제 나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기업당 1공무원의 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상당히 시민 입장으로 씁쓸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보니까 오늘 전주시 앞에는 전주시 대변인을 하기로 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대변인이라기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있어야 돼요. 사실 기업 잘 돼야 되고 지원 필요하고 예,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업 그런 지원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시민들인 왜냐하면 기업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네, 밥 먹고 삽니다. 네, 잘 운영되고. 근데 이제 그런 노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대부분 다 중소기업인데 우리 지역 중소기업 열악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노동자들한테 정말 다 스며들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건 볼 필요가 있고 그냥 기업 그 운영자들만 기업하는 뭐 이익만 이런 것만 된다고 하는 건 또 아닐 거고요. 근데 잘 되겠죠? 믿어볼게요. 더욱 좋은 기업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전주시의 답변이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일자리가 복지라고 알겠습니다. 하니까 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 도시 뭐 이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기업만 좋은 도시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지적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민원 뭐 계속 주차. 반복되는 민원인데 주차 민원이네요. 네. 김노인 작가. 네. 뭐 전주시에서도 주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주차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크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근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자료조사 하다가 우리 앞에도 인서트에도 나왔지만 이건 조금 다른 문제 같구나 싶은 거예요. 이분은 한옥마을 거주민이신데 이분이 거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료 주차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거주자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 집에 가는데 왜 네, 그 주차비를 주차비를 내야 내가 돼? 내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게 올라왔는데 근데 저는 좀 그 최근에 보면 아마 시민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예전에는 그냥 그 길거리에 저는 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길거리가 그 전주시 공구거리 앞에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 라인이 다 서 있었고 불법 주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저는 사실 주차를 많이 하고 시내로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그게 불법 주차가 아니고 라인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에 이제 다 비용을 부과하게 해놨더라고요. 유료로 바뀌었어요. 올해 약간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냥 이런 정도의 길거리 구간 정도는 무료로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라는 조금 아쉬움은 좀 있긴 했어요. 최근 전주시를 네. 보면 유료화되는 주차장들이 좀 늘어나고 네, 있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네. 최민 기자.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일단 정책은 시에서 세우는데 그 동안에 무료였던 공영 주차장도 대부분 다 유료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이제 노상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길가에 이제 한 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노상 주차장도 다 유료로 전환이 됐죠. 네. 네. 아니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전주를 찾는 관광객도 그렇고 전주에서 사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입장에서도 이 요금 감면이나 뭐 요금 유예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차장은 유료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많은 비용 안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네, 김노현 작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몇천 원 아끼겠다고 뺑뺑 돌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주차 1시간, 2시간 정도 할 거면 그냥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도 사실 공영 주차장 주차 비용 거의 많이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러긴 아끼지 해요. 말고 일단 공영 네. 주차장이 충분히 있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그것도 되잖아요. 따져봐야 네. 되고. 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전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등록돼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34만 대 네, 정도 맞아요. 되고요. 한 가정당. 근데 그 34만 대로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과 합치면 몇 배 이상 될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원 중에 보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주가 어쨌든 관광 도시를 지향하기도 하고요. 뭐 한옥마을이라든지 남부시장이라든지 풍남문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좀 없고 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유료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민원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좀 이런 현실을 그대로 그러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해야 될 것인지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김노현 전주시 작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유예를 좀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주차 단속을 그러니까 유예하겠다. 전달을 네. 전달을 입장에서 말을 하면 점심시간 유예 확대를 하고 평일 주말 단속 시간도 단축을 시키겠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주차 공간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좀 충격로 거기 이제 인도 줄이고 주차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문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일단 전주시는 주차 관련해서 대책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네. 주차장도 좀 늘리고 네. 그다음에 그 노상 주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도 좀 유예하고 이런 저는 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차가 편리하다고 하면 더 여기 시내권이잖아요. 네. 시내 가기 정말 불편하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주변에. 그래서 주차장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아요. 그래서 문재 처장님께 네, 이제 제가 질문을 거기서 드려야 두 될 것 같아요. 가지를 좀 네.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이야기할 때 차가 안 들어가요. 그거는 또 좋은 정책이라고 다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선진국 그럼, 정책이다. 그래서 네네네. 제가 예전에 네. 원도심안에 차량 네.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가 전 시장님께서 막 눈동자가 동공이 지진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실은 탄소 중립으로 가고 뭔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동차 앞에서는 항상 무너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요금도 대중교통한테 그 비용이 대중교통한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고 버스를 더 좋게 해주고 이런 비용으로 가면 타는 사람도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 덜 미안하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네.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주차장 비용, 주차장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자동차가 더 편리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주차장도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게 네. 좀 생각입니다. 아까 네. 제가 했던 얘기 조금 다시 좀 네. 부연 설명 그러니까요. 정리해서 하나 해드리면 제가 그 어렴풋이 기억했던 게 맞긴 맞았습니다. 전주시 등록 자동차 대수가 34만 대는 맞고요. 전주 지역의 주차 공간이 45만 면 정도 됩니다. 아, 45만 명. 예, 등록 차수보다 대수보다 그 주차 면수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럼 주차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데 이 전주 지역 전체 주차면의
96%가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주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걸 합니다. 공유 주차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 시설이나 그다음에 공동주택, 민간 보유 건축물 등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일정 부분 시설 개선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네, 그런 네. 것들도 전주시에서 좀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공동주택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야 이제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시내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든지 아니면 시내에 볼 일이 있어 상가를 방문하든지 좀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부설 주차장을 네네. 주민들이 안 쓸 때 네네. 공유해보자. 네. 네. 그 얘기죠. 그게 실제로 뭐 가능한 건지 또 가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짚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그게 같은데. 지금 대안이 될 수 우선은 있을까요? 저희 그 서문교회 있잖아요. 네. 서문교회가 저희 이제 그 충경로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는 주말 말고는 수요일에 교회 저녁 교회 예배 말고는 다 오픈을 해요. 거기 주차장 다 이용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교회 중에 오픈하는 곳이 많이 네. 많이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이용해 본 적 있어요. 성광교회도 그 네, 거기도 교회 다 있고요. 얘기합니까? 우리 시온성 교회도 맞아요. 시원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생각보다는 네. 오픈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특히 이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출근을 하니까 주차가 네. 남아 있으니까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음. 방법이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꼭 원도심에 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희가 예전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그때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걸어야 물건을 사거든요. 걸어야 뭘 사요. 맞아요. 그거 정말 차 맞는 타고 얘기죠. 다닐 때는 절대 안 맞아요. 보여요. 맞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는 우리 집 상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원도심 활성화 중에 방법이 도심 안에 차 못 들어오게 하고 대중교통 계속 날라주면 문제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또 뭘 할 거냐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추후 논의하면 저는 정말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이 주차 문제는 해결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네. 아니 생각이 문재 들어요. 차장님의 전환.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데 과도기적으로 네, 일단 맞아요. 부족한 주차 공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으로 공유 주차장 네, 너무 좋은 것 이것에 같아요. 대한 것들이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도 그 아파트는 갈수록 좀 차단하는 추세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에서 못 들어가죠. 차단. 네. 근데 이것을 열어달라 하려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좀 줘야 인센티브를 되는 거 주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이 천마중길에 있는 네. 건물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천마중길을 처음 조성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주차를 맞아요. 어떻게 하고 음. 그러니까 주변에 상인들도 반대가 심했고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나왔던 대안도 하나가 이 근처에 이제 그 숙박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저녁에만 좀 차가 들어가고 낮에는 이제 없기 때문에 거기를 좀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왜냐하면 건가? 이제 다 사유 시설인데 이 사유 시설을 개방하겠다라고 선뜻 이렇게 하기가. 찬성하시는 분들이 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유 주차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결단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전주시가 네. 주차장 개방 아파트 등에 최대 3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근데 저희 아까 다시 또 회자되지만 지금 전주시 여력이 되냐 이거죠. 예산이 지금 네.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네. 가능한 건가 싶은데 이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차장 비용을 주차 대용 해주는 해주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에 되는 의미가 되면 사람들은 주차비도 내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주차해서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주차장- 이런 비용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가는 것들. 내가 순환하는. 다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대중교통을 인한 교통에 의해서 하는 비용들로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거죠. 뭐. 그 어쨌든 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비용보다는 그 기존에 네, 있는 네, 주차장들을 네. 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 나가는 것이 네.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또 공유 주차장이 활성화되려면 또 어디가 공유 주차가 가능한지 이 정보들도 좀 쉽게 찾아볼 수 네, 있었으면 지도 좋겠고요. 이런 것도 앱도 나오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 전주역에서 주차를 하면 거기 앱으로
그 뭐지 결제도 가능하더라고요. 아, 나 저는 네. 그 어제 처음 알아가지고. 그 카카오. 네, 아니 카카오 말고 네. 그 코레일이라고 하는 거기 네. 앱에 들어가면 주차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돼 있는 다 연결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충격로 주차장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으로 문 처장님 네. 하실 말씀 많지 않으세요? 네, 근데 지난번에 좀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죠. 네. 저도 많이 말했는데요. 실은 충격로가 저희 예전에 차 없는 거리 하면서 같이 그때 막 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어요. 거기 그냥 보행로를 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내준 길이지 주차하라고 내준 길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다시 주차장이 나오고 실은 아까 공유 얘기 나왔는데 거기 상가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를 한다고 해서 상가 활성화가 되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공유 주차장을 더 활성화시키는 비용으로 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 CCTV 설치하는데 5억 3천이 들었어요. 네. 전 이걸로 공유 주차장 만드는 게 더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드는 근데-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 거기 주차장 생기면 사고 위험률 엄청 높을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행자한테가 아니고요.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네. 여기 그래서 추진 자체가 구도심 보행 주차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전주시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충격로에 주차장을 만든다. 네.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네. 조성했었던 맞아요. 도로를 네. 주차장으로 다시 바꾸는 거. 네. 이건 뭐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유 주차장 확대를 통해서 네네. 문제를 네. 한번 풀어보자. 여기까지 좀 듣고 다음 민원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 맞네요 오늘. 이어서 나오는 민원 이것도 좀 계속 반복되네요. 전주 네. 시내버스 민원. 네. 뭐 근데 전주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난폭 운전 폭언, 승차 거부 이런 거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일단 김노인 작가 네. 어떤 민원들 올라오고 있어요? 시 홈페이지에 사실 이거는 정말 아까 우리 전기차 그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계속 그 어떤 집중된 기간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요거는 한 해 지나면 또 올라오고 한 해 지나면 또 올라오고 계속 그냥 올라오는 민원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게 난폭 운전, 폭언, 승차 거부, 결행, 욕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잘 해주시는 분들 반대로 이제 친절한 기사님 사례도 물론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민원에 4월 9일에 친절 땡땡역에 친절한 기사님에서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역설적으로 네. 다들 친절하시면 진짜 글이 안 올라올 수도 있을 텐데. 네, 이것도 있고, 네, 어쨌든 뭐 대학생의 이야기, 지나치게 빠른 속력으로 버스 내부를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급정지를 반복한다든지 정류장에 승객이 내릴 때 문을 막 섣부르게 닫는다 등등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기사님의 기분이 우선되는 이런 운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슬펐다, 화났다 이런 것도 네. 사실 지금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는 한번 네. 거시기에서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전주시가 당시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고 김는 작가 그때 네. 전주시 대책이 뭐였죠? 그때 인센티브 나름대로 민원이 없는 기사님에게 인센티브도 좀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좀 친절 기사님 그때 저희가 인서트에서 들었었던 기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만났던 기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처럼 어떤 친절 기사님 표창장을 드리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 친절하게 예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는 기사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좀 격려도 해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또 기억나는 게 시민들에게 그 버스 관련된 또 어떤 공모전 글 수기 공모전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버스와 관련된 민원이 좀 없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례가 또 워낙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네네. 전주의 시내버스가 한 390여 대가 매일같이 운행을 합니다. 74개 노선을 운행을 하는데요. 한 해 전주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5천만 명에 달해요. 한 해에 근데- 5천만 명. 네, 5천만 명이 달하는데 그러니까 분석해 보면 전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기사의 한 25% 정도가 매번 반복되는 그런
난폭 운전이나 그러니까 음. 예, 25% 정도가 이제 사실 물을 흐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75% 정도는 네. 나머지 운전 잘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은 네. 잘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나 운전 기사에게 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 네. 드려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비단 운전기사 개인의 문제로 좀 치환될 수 있는 문제인지 사실 촉박한 운행 시간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그 버스 베이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짧아서 실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인프라 문제도 짚어봐야 되고요. 네, 버스 베이 문제는 좀 짚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버스 베이라고 하는 건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버스가 탈 수 있는, 네. 이게 탈 수 선을- 있게끔 선을- 공간을 만들어 음. 그러니까 보도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버스 베이인데 전주시에 1,308개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요. 이 버스 베이가 설치된 곳이 171곳 정도밖에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행 중에 도로 한 차선을 막고 정차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그러면 네. 또 이제 뒤에서 오던 뒷차들이 차가. 뒷차들이 꽝꽝거리고. 정체가 네.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또 버스 기사님들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버스베이가 진입하려면 버스를 또 급하게 틀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정차돼 있거나 주차돼 있는 차들이 있으면 그냥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승객의 안전도 걱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그 버스베이의 길이가 최소 40에서 60m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요. 근데 전주시 버스베이 대부분은 버스 한 대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규모 2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인프라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제 BRT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입되면 어느 정도 이런 민원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되거든요, 문 전 차장님. 네, BRT가 들어오면 대중교통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길이어서 아까 말했던 버스 베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승객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인대로만 하니까 좀 약간 우려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차후 뭐 만들어 가야 될 확대하면 부분인 것 되니까. 같아요. 그나저나 네. 그 도입은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우선은- 현재 상황이 어때요? 네, 네. 작년에 중간 투자 심사가 네. 안 돼서 우려가 됐는데요. 올해 네.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가 4월 아, 됐죠. 최종 통과가 됐습니까? 네, 통과가 네. 됐고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시비가 추경에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전주시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높잖아요. 네, BRT 사업에 높아요.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저는 그러니까 저의 고민이에요. 뭐냐면 8월에 첫 삽을 떨 거예요. 그리고 내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건데 지선이 들어가져 있어서 선거 당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선거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안 나간다고 하면 끝까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BRT를 만약에 선거를 나간다고 하면 도로에서의 차량들의 민원은 예전에 우리 백제대로에서 자전거 도로도 아웃이 됐던 네, 상황들을 네. 본다면 이 험난한 길을 굳건하게 힘을 내서 가야지 않으면 안 아유, 된다. 정치적 변수도 있다. 아유, 뭐 선거 치른다고 민원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공사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BRT 도입 어쨌든 기대도 좀 되고요. 뭐 우려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 유철민 기자도 네네. BRT 도입과 관련해서 좀 이 부분은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BRT를 그 서울 같은 데서 좀 체감을 해보지만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차 몰고 부산 여행 다니시는 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부산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요? 부산이 지금 BRT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 연장 4개 축에 30.3km가 도입됐는데 이제 BRT가 도입된 이후에 버스 평균 속도가 시간당 6.6km가 향상이 됐고요. 이용객 수도 5.4%가 증가했습니다. 뭐 정시성도 되게 안정화됐고요. 자, 이런 거 보면 저는 사실 이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BRT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잘 것처럼 기간 내 정착이. 잘 도입돼서 이걸 이용해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몸소 체험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용해보고 네. 그 버스가 편하구나, BRT가 편하구나라고 체감을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대광법, 대도시광역 교통망 특별법으로 네네네. 전주시가 이제 그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의 근거도 열렸기 때문에 뭐 2, 3, 4
2, 3의 어떤 BRT도 추가로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잠깐 그래서 네. 한 가지 제가 저기예요. 그 이제 수경 우선 확인해야 되는 거고 BRT가 버스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지 이용료까지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 노선하고 BRT 노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버스 이용객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다만 아까 말했던 민원, 급정거, 급출발 이런 거는 없을 거고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이것만 해서는 버스 이용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 노선 개편이나 보조금 문제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선 개편, 그러니까 BRT 기른대로 하나만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됐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지점을 꼭 말씀하고 싶었다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사실 BRT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사례에서 눈앞에 드러나는 이익뿐만 아니라 잘 보이진 않지만 미래 이익, 장기적인 이익, 네. 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정책들도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예, 대표적으로 BRT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거시기 임상훈 공보관 없이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프로그램 진행해봤는데요. 네. 네, 뭐 어떻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났습니까? 답답한 게 있어요. 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그래요. 다음 주에는 나오시죠. 그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때때로 이렇게 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모아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 나오셨지만 저희가 네. 이 민원 내용들 따로 전달해서 네. 전주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추후에라도 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전주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 중심으로 오늘 거시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더 고개 숙여서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소통하는 전주시 행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곡 준비해봤는데 오늘 방송 뭔가요? 주제 듣더니 네. 좀 이렇게 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딱 한마디로 오늘 방송 내용 보니까 전주 시민이 만만하니 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네. 유키스의 만만하니 끝곡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ou kiss and rape and